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사실상 경선 불복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정말 간만에 당대표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의 논란은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백드롭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제부터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경기지사가 아니라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당내 경선이다 보니 제대로 대응이 부족했다. 대장동 관련 국힘 토건 세력 비리에 대책위를 구성해 전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의해 왜곡됐고 잘못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됐는지 하나하나 밝히고 이것이 성남시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오히려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간만에 민주당 대표로서 마음에 드는 말을 했고 또 교통정리를 잘해준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이고 이후에 그 어떤 음해에도 맞서 싸우겠다는 확신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낙연 측에서 제기하는 이의제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측의 김종민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의도적 무시는 부정선거라며 송영길 대표를 향한 격앙된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선에서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한 의원은 송 대표가 경선 연교론 때처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달래주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정치적인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합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다 본선에서 패배하면 다 송영길 탓이란 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한 의원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의 결단인 것이지 송영길 대표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낙연 후보가 진정으로 선거에 승복하고 원팀을 강조하면 지지자들은 합심할 겁니다. 이낙연 후보 설득력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민주당은 충분히 원팀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눈이 뻘개진 그 주변 사람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투표 결과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더는 자중질환 일으키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편 국임당은 어제 광주 전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보는 내내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하고 답답스럽기도 했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일부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윤석열은 그야말로 한숨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서 이 원희룡이 이낙연 후보의 변호인을 자처하겠다는 장면도 있었고 또 윤석열에게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의 어린 시절 옷차림을 비교하는 사진을 언급하며 살아온 배경에 차이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올해 우리 나이로 62세입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교복을 입었다는 발언을 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교복 입고 다닌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 천지였다라는 말도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하게 합니다.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복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승민이 보수가 바뀌려면 복지 문제, 빈곤 문제 해법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복지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윤석열이 반응하는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한심을 넘어 국임당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난을 모르는 자가 서민의 고통 이해한다는 거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정치적인 심판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이재명 지사 보고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변명하거나 반박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되죠. 요즘 뭐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이상한 판례 나왔잖아요.
예? 적극적 거짓말만 거짓말이고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게 권순일 해가지고 권순일이가 이게 그 판결을 저게 줬잖아요. 50억짜리 쿠폰을 주고 산 건지 아닌지 그렇죠. 의심되는 바로 그 판결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소극적 거짓말 내지는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굴릴지 모르지만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저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제가 고발하든지 우리 후보가 공동으로 고발하든지 해가지고 이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 모든 것에 이제 원 후보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민주당 대선에서 표 계산 방법이 법률에 어긋난다. 원래 이게 무효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총선 계산하면 득표율 계산하면 무효표는 따로 계산을 하고 그걸 전부 통칭해서 후보자 득표율을 계산하는데 민주당이 특이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표가 원래 있었던 표가 없었던 거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이거는 뒤집힌다. 그 변호인 하실 나는 생각 그래 있으세요? 봅니다. 그 변호인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제가 왜 이낙연 변호인 저랑 같이 하십시오. 아니 그건 안 해요. 네네. 안 하는데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자기 어릴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옷, 이걸 대비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보셨죠? 뭐 신문에 뭐 나왔다고 신문에 누가 보도가 보내주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 뭐 저는 그게 제가 입었던 옷은 교복이거든요. 네? 뭐 이게 나비 넥타이 뭐 이게 교복인데 졸업식 때 입은 예, 저는 교복인데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을 경험했던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그 사진을 보고는 가난은 패션이 아니다. 네. 그리고 가난은 스펙이 아니다. 어릴 때의 가난, 이재명도 가난했고 홍준표 나도 그 현대 그 그룹에 진짜 경비 그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느꼈던 그 처절한 가난한 어린 소년의 처절한 그 자세 좀 보면서 저도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가난은 패션이 아니고 이 어릴 때의 가난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긍정의 마인드로 갈 거냐. 여기에 아마 리더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처절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야 전기가 들어왔고요. 지금도 우리 제 이남 사녀 그리고 제 처갓집까지 포함해서 사업하는 사람 없고 공무원 뭐 고위공무원 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물려줄 사람 없고요. 저도 상속재산 단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가난에 대한 철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이해하고 가난을 극복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힘을 살리고 또 가난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를 하는 사람들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의 리더로서의 그 철학이 나올 텐데요. 혹시 평생 살면서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야 뭐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국민학교 졸업 가난해 사진에 나올 때도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그러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스스로야 뭐 그렇게 이재명 지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잘할 때는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돼서 학교고 좋습니다. 뭐고 도처에 가난한 저는 친구들 어릴 때 천지입니다. 유복하게 살은 사람은 저는 오히려 성격에 구김새가 없고 밝고 사랑을 많이 받고 난 사람이 나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럽게 생각하지 그 부분을 증오하거나 그것을 가서 어떻게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 가난, 진짜 가난한 사람하고 혹시 네. 생계나 생활을 같이 해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저 고시 공부하고 이럴 때 학교 다니고 할 때 그건 생계를 같이 했다고. 고시생들하고 고시촌에서 쓰레빠 신고 서로 한 정말 거지. 가난한 친구들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생라면을 제가 묻고 싶은 예, 것은 네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가난한 이것을 어떻게 몸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면 네. 가난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합니까? 하여튼 저희가 클 때는 주변에 가난이라는 게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보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가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꼭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따뜻한 보수,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뭐 제가 너무 진보 쪽에 정책을 수용한다 이런 비판을 보수 진영 안에서 들어가면서까지도 저는 보수 정치가 바뀌려면 이 복지 문제, 가난 문제, 빈곤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복지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해주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라는 것을 좀 규모의 경제라든가 보편적인 복지로 할 만한 것들을 사회 서비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복지 자체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내자. 복지에 지금 방금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네.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복지에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국민이 다 이 소위 말하는 서비스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그런 걸 말씀 말하는 같고요. 네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복지 수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이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복지를 올릴 겁니까? 내릴 겁니까? 아니면 동결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국정 운영을 맡으면 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거하고 비교하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 복지 지출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기본소득 같은 걸 없애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소득은 지금 없죠. 네, 지금 아니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재난지원 같은 거 막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네. 지금 코로나 대처이고 네. 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 방향이 이 없으십니까? 코로나 그 긴급 구조를 위해서는 코로나 말고요. 네. 코로나 말고 코로나는 그거는 코로나 대책을 이야기할 때 따로 하시고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어떤 복지 정책을 하는데 그게 복지 문재인 수준은- 정부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복지 정책 아까 말씀하셨고 문재인 정부하고-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바리 전임 정권이 문재인 정부인데 국민들이 아무래도 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알겠습니다. 어떤 원칙과 이런 거 없이 막 저걸 알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네.